자, 다음 주제는 세변의 길이에 따른 삼각형의 모양 판단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삼각형 모양 판단 우리 예상할 수 있는 거 가장 우리 엄격한 조건이 뭐죠? 우리 정삼각형이죠. 그죠?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그죠? 또는 두 변이 같으면 뭐 이등변 삼각형. 이 두 변만 같으면. 그렇지? 그 다음에 각을 얘기하면 뭐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뭐 이런 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맞죠? 그리고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 얘기할 수 있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를 계산해서 변의 길이를 추론하라는 거 알았죠? 변의 길이를 우리가 쭉 나열을 한번 해볼게. A, B 나열해볼까요? A, B 2의 제곱 2의 제곱 맞죠? 이거의 제곱을 빼면 2, 이거의 제곱을 빼도 2. 자, BC의 길이를 한번 봅시다. BC의 길이. BC 5에서 1 빼니까 4.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4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CA를 가볼까요? CA. CA는 지금 보니까 5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6. 2에서 0 빼니까 2. 자, 그래서 얘는 루트 4 더하기 4니까 8. 얘는 루트 32. 얘는 루트 40. 자, 뭐지? 무슨 삼각형? 그 할아버지 얘기 또 나왔죠?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또 얘기하고 있어. 그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얘기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 된다. 그죠? 답을 쓸 때는 뭐 직각삼각형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써야 돼. 빗변이 CA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완벽한 답이 돼요. 알았죠? 직각삼각형이라고 하지 마시고 이해가셨죠? 자, 여기다가 피타고라스 정리 P 정리라고 쓰겠습니다. P 정리. 지금부터 피타고라스 정리는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선생님 P하고 동그라미 칠게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야. 선생님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각 B가 90도인. 괜찮아. 이것도 같은 말이야. 이거 어차피 같은 말이잖아. 그치? 같은 말이죠? 각 B가 90도라는 얘기랑 빗변이 CA랑 얘기는 같은 말이야. 어차피. 그래서 어떻게 쓰든 이 두 가지 종류는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네, 썼어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그래, 오늘은 첫날이니까 4-1에서 한번 해보자 우리. 오늘은 첫날이니까. 자, 이제 속도가 붙으면 유제 중에서 어려운 것만 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유제 한번 다 해보고 점검하는 거고요. 나중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한다는 믿음이 생기면 유제는 숙제로 냅니다. 그렇죠? 점점 우리 신뢰도가 올라가면서 여러분 속도가 올라가요. 그때는 한번 해보세요. 4-1, 4-2, 4-3. 오늘은 공통수학 2 첫 시간이니까
자, 다 하신 분은 칠판에 답이 써 있으니까 이 답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소율이 더 맛있어요. 네? 우리 뭐 해볼까? 4더하기 3 해볼까? 다 맞았어요? 어? 아, 1번만 풀었어요? 아, 2, 3번 같이 해볼까요? 아직 안 풀었어요? 아, 네. 시간이, 네, 좀. 아, 1번만 했다고? 2, 3번 같이 좀. 자, 3개 다 한 사람, 우리 한번 답 좀 한번 체크 좀 해줘보세요. 우리 하민인가? 하민이 다 맞았어요? 4-1번에 2번. 4-1에 2번? 그쵸. 빨리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죠? AB는 루트 2의 제곱, 6의 제곱, 그치? 그 다음에 BC는 마이너스 3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AC는요? 자, 1 마이너스 3 루트 3의 제곱, 그 다음에 3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이렇게 해보는 거죠. 계산 실수. 아, 계산 실수했어요? 네. 그쵸.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없어지는 게 보이지 않나요? 그죠? 여기. 중간항에 루트가 생기는 것들이 적절히 없어지는 것 자체가 보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건 넘어가 될까요, 요거는? 아니면 질문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4-3? 4-3이요? 4-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3으로 한번 가볼게요. 짠. 자, 4-3은 세 점을 꼭 시험을 하는 삼각형 ABC가 이등변이 되도록 하는 모든 양수. 자, 이런 게 이제 그림을 좀 동반해야 돼. 아니면, 얘들아, 혹시 공동수학 원 배웠으니까 우리 조합 배웠어요, 조합? 조합 배웠죠? 그러면, 자, 점이 3개가 있어. A, B, C가 있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3가지. 3가지? 자, AB하고 BC가 같을 수 있고, 그쵸? AB, BC. 그 다음에 BC하고 CA가 같을 수도 있고,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또 AB하고 CA가 같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먼저 놓고 각각의 식을 세워야 되는 거 알았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는. 그래서 수식으로 가보면, 자, 우리가 뭘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곱을 해도 된다고 그랬죠, 어차피. 제곱을 해서 사용해도 루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계산상의 편리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AB의 제곱을 갑니다. A-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BC의 제곱으로 갑니다.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 알았지?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있어서 BC의 제곱, 자,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은, 자, CA 갑니다. A-6의 제곱, 4의 제곱. 자, 이번에는 A-2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여기 썼던 거, 그 다음에 여기 썼던 거, A-6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해서 이 상황에서 각각 나타나는 A 값들을 구해보고 그 중에 양수 A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안 해도 되겠죠? 이건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혹시 뭐 질문 있어요? 이렇게 했죠? 소율이?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이런 거 할 때도 봐봐. 이렇게 지우고 A-2가 8이거나 A-2가 마이너스 8이다라고 쓰시고 여기서 A는 10이거나
a는 마이너스 6이란 말이야. 그렇지? 물론 음수니까 얘는 안 쓰긴 하지만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편하죠?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이다는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마이너스 이거다. 이런 식으로 놔가지고 얼른 빨리 계산하라고.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어. 요것도 마찬가지야. 4의 제곱 날리고요. 똑같죠? a-6은 8이거나 a-6은 마이너스 8이거나 그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계산하는 거야. a는 14거나 a는 마이너스 2거나 그렇지?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4의 제곱 날리고 이건 어떻게 하면 돼? 봐봐 얘들아. a-2는 a-6이거나 a-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이건 모순이죠. 모순. 이걸 모순이라고 그러죠. 모순. 이런 건 하는 거 아니고 요때 계산하면 2a는 8이니까 a는 얼마야? 4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양수인 것들만 맞죠? 선생님 어디였죠? 10, 네? 잠깐만. 계산 잘했나? A가 10이고, A가 마이너스 2고, A가 14고, A가 마이너스 2고, 무슨이고, 8이니까, 잠깐만요. 이거 어디에서 잘못했더라? 10이고, 14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계산이 A는, 잠깐만요. 잠깐만, 계산 실수했나? 자, A-6. 2A는 8. A는 잠깐만. 4 맞는데? 그쵸? 모든 양수 A 값의 합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이제, 그렇대. 일단, 맞아요. 이렇게. 일단 요거는 구해놔야 돼. 알았지? 이건 계산만 한 거 알았죠? 지금 우리가 뭘 안 했어. 그림 하나도 안 그렸지? 그림 하나도 안 그리니까 요렇게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림을 안 그렸을 때 약점이 이거야. 답은 빨리 나오는데 답이 틀릴 수가 있어. 자, 뭐가 문제죠? 그림을 그려봐야지. 그림을 그렸을 때 모순되는 게 생겨. 그래서 그래. 자,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a, 0이야. 2, 4고. 그 다음에 6, 마이너스야. 6, 마이너스 4. 자, 6, 마이너스 4. 2, 4. 그런데, 자, A가 4라고 하면,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4,0이 과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요 상태. 요게. 지금 만들어집니까? 정확하게 그려보면 일직선상의 점이죠. 그렇지 않냐? 일직선상의 점이죠, 이거. 그러니까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이때의 A는. 거리는 같다로 계산은 됐지만 삼각형은 아닌 거 알았지? 그래서 그런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처음에 했지만 그림으로 확인 사살을 꼭 해줘야 돼. 그림으로 예측하고 식으로 확인하든지 아니면 수식으로 된 게 그림으로 맞는지. 그래서 요게 아니다라는 거야. 요 두 개만 해야 돼. 요 두 개만. 그 답이 24 했던 이유가 요거다. 알았죠?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자, 요거는 지우고. 자, 이제 이건 이거야.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야, 이걸 제시해주고, 야, 너 이 식이 뭘 의미하는지 알아?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요 식의 의미. 이 식은 더 이상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알았죠? 그렇죠. 속에서 뭐 지들끼리 계산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치? 계산하는 소리가 아니야. 알았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의 의미를 따져주자. 야, 이거 좀 누가 말로 해줘 볼까? 자, 다 같이 누구와 누구의 거리입니까? 어느 점과 어느 점의 거리죠? 빨리? x, y와 누구와의 거리예요? 그렇죠. 1,0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 그럼 얘는 뭔데요? 우리 x, y와 빨리. 마이너스 3,2와의 거리죠. 그죠? 와의 거리. 그러면 이건 수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야. 이 단원의 특징이야. 이 단원의 특징은 수식만 해갖고는 안 돼요. 알았죠? 2% 부족해져요. 자,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린지. 1,0을 표시하겠습니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자, 이렇게 있어. 그런데 너 세상에 그 어느 곳에다가 x, y를 찍었을 때 이 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겠니?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 생각 없는 애들은 이렇게 찍을 수도 있어.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가 최소가 아니라는 건 금방 알 수 있죠. 두 거리의 합을 더 짧게 할 수 있죠? 자, 그건 뭐냐면 바로 요 두 점을 연결한 선분. 그 선분 사이에다가 x, y를 표시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의 위치는 정해지지가 않아. 여기 어느 곳에 찍어도 다 똑같으니까 거리의 합은, 그치? 그러나 이 두 거리의 합은 구할 수가 있어. 알았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놓고 결국 두 점에 이걸 A라고 한번 해볼게. 이걸 B라고 해볼게. 결국 선분 AB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알았죠? 그렇죠?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선분 AB의 거리가 답이에요. 갑니다. 4의 제곱, 2의 제곱, 루트 20이니까 2루트 5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1, 2, 3번도 한번 해볼까요? 5-1, 2, 3번도. 이걸 막 수식으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식의 의미를 생각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보고 도형을 그려보고 그걸 해석한 다음에 계산. 알았죠?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세 문제 다 해주세요. 5-1, 5-2, 5-3. 여러분들 집중도가 엄청 좋은데요. 자, 이 그림을 그럼 그려주셔야 돼요. 두 점 사이 거리 활용. 그림을 꼭 그리셔야 됩니다. 자,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림 그려보면 점 찍고 그려봐. 그림 그려보면 뭐 하라는 소린지 보여.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알았죠? A, P, B, P를 어디다 찍어야 되냐고. 여기다 찍어야 이 두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거리의 합은 결국 A, B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다. 이 그림을 통해서 찾는 거야, 얘들아. 알았지?
이것만 쓰지 말고 이 그림을 찾는 과정을 지금 자꾸 연습해 보셔야 돼요. 그래 나중에 이 출제자가 어떤 상황 설정을 해줘. 그럼 그걸 그림으로 자꾸 그려봐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답은 5죠. 그래서 그죠? 자, 채점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는요. 루트 65. 세 번째는 2루트 5. 잘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일단 오늘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나와. 엄청 중요한. 자, 이거가 정말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좌표를 이용한 도형의 성질이라고 하는데 얘 이름이 있어. 이걸 증명한 수학자가 있어. 그 수학자 이름을 따가지고 얘들아 한번 적어볼까요? 피타고라스만큼 중요한 사람이야. 사실 이 사람이 이 도형에 어마어마한 기여를 한 사람이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물론 후대 학자들이 이름을 붙여준 거겠죠. 야, 얘 옛날 고대 그리스 문서에 보니까 막 이런 걸 증명해놓은 문서를 발견한 거야. 양피지 가죽에. 얘네들이 어떻게 이런 거, 그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똑똑했어. 그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 거 배우고 있는 거잖아, 지금. 막 2500년 거.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어떤 삼각형이 있어. 그리고 요 선 이름이 뭐라고 기억하십니까? 중선. 그래서 괄호 열고 중선 정리라고 별명을 붙였어. 알았죠? 아시겠죠? 같은 말이야. 파퍼스 정리 좀 적어둡시다. 오늘 만약에 배운 것 중에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좀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뭐냐? 그러면 파퍼스 정리 하시면 돼요. 그렇죠? 피타고라스 정리와 거의 비슷한 구조이긴 한데 중선 정리인데 왜 중선 정리냐? 어떤 중선이 존재할 때 이게 무슨 뜻인지 봐봐. 이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은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라는 거야. 물론 얘랑 얘랑 똑같기 때문에 2배의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해도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옛날 이 파포스는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보조선을 그려가지고 막 증명을 했거든? 근데 후대 사람들이 야, 이 파포스 정리 그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과정 선행한 애들도 할 수 있는데? 가 돼버린 거야. 왜? 우리는 점에 좌표를 놓고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수식을 써보니까 증명이 굉장히 간단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걸 배우자는 거야. 알았지? 아시겠죠? 근데 좌표 없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다가 증명이라고 쓸 때 증명하시고 고등에서의 증명은 90%가 다 좌표계로 놓고 증명하는 거. 알았죠? 써볼게요. 좌표계. 좌표의 세 개에다 놓고 증명을 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이 그림에다가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렇게. 요게 X축이야. 알았지? 그러면 Y축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면 참 좋냐면 M점을 지나가도록 Y축을 그려주시면 돼요. M점을 지나가도록 이렇게 Y축을 그려주시고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문자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 있죠, C. 이 C를 그냥 C,0이라고 놓을게. 알았지? 문자 하나 썼어요. 그 다음에 요 A점을요, A,B라고 놓을게요. 그렇죠? 그러면 요 왼쪽에 있는 B점의 좌표를 뭐라고 내려? 설마 B,0이라고 안 하겠지? 마이너스 C,0이라고 놓으면 증명이 끝나요. 요 식이. 좌변 계산과 우변 계산을 한 다음에 같아지는 걸 확인하겠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적어보는 거야. 빈칸 채우는 게 모든 교과서에 나와. 자, 첫 번째 좌변이라고 쓸게. 좌라고 쓰고, 자,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을 지금부터 한번 써보자고요. 자, AB의 제곱. 이 점하고 제곱이야. 그러면 자,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자, AC의 제곱 갑니다.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죠. 이게 좌변이야. 좌변 계산해보니까 A제곱도 2개, B제곱도 2개, C제곱도 2개라는 사실을 밝혀냈어. 그쵸?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는 사라져. 알았죠? 그럼 이제 우변 한번 해봅시다. 우변. 2배 AM의 제곱, 빨리. AM의 제곱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죠. 그죠? AM의 제곱. 요게 AM의 제곱이야. AM의 제곱. 맞죠? 그 다음에, 자,
BM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BM의 제곱.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거리가 C니까 C의 제곱이죠. 자, 써놓고 보니까 증명이 끝났죠. 그래서 이걸 혁명이라고 그래, 혁명. 과거에 옛날 여러분들이 중2 때까지 배우는 동안 보조선을 긋잖아. 보조선을 그을 필요가 없다는 결론이야, 이제부터. 그렇죠? 그래서 공통수학 2부터는 도형을 방정식으로, 수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증명됐죠? 똑같잖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고1에 올라가서 전공 모의고사를 보거나 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킬러 문제가 있어. 배점이 막 7점짜리가 있어. 반드시 이걸 사용하게끔 하는 문제가 나와. 그렇죠? 나중에 이거 소개할게. 우리 기출문제 나와. 요 우리 인근 지역 기출문제도 보면 요 내용을 사용해야만 되는 거야. 근데 무려 성질을 5가지를 써야 돼. 파포스 정리, 피타고라스 정리, 중선 정리, 닮음,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뭐 이런 거 다 써야 돼. 그래야 각각의 변수를 다 찾아가지고 결국 하나 찾는 그런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런 걸 하나 쓰기 위한 하나의 도구야. 알았죠? 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선 증명만 하고요. 잠깐 우리 완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 맛보기를 잠깐만 해볼게. 넘겨보세요. 우리 실력 15번 좀 잠깐 넘겨보세요. 뒤쪽으로. 연습 실력 15번. 요거 좀 선생님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 사람들이 이 15번을 보면 어디 갔어? 이게 파포성인지 몰라. 이게 파포성인지 모른다고.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점 A는 마이너스 1,2를 꼭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BC 위에 있고 그 좌표가 2,0일 때 이거의 값을 구하라. 파포성리라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 알았죠?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찾는 거야. 알았죠? 그 찾는 능력을 평가하는 거야. 자, 그럼 여기 이제 깨알 같은 잠깐 우리 개념 좀 정리 좀 할까요? 외심이 뭐죠? 얘들아, 외심. 외심 얘기 나왔으니까 외심 정리 좀 하고 봅시다. 여기다가. 외심은 1. 정의. 삼각형의 외, 접, 원의 중심이야. 알았죠? 외접원이란 바깥쪽에서 둘러싸고 있는 원의 중심이란 뜻이야. 좀 적어주세요. 네? 이거 좀 적어주세요. 자, 두 번째, 성질. 가장 기본적인 성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그려보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은 뭐냐면 외심이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 이거야. 첫 번째 성질이. 외심과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는 같다. 1번, 외심으로부터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 같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 2-2에 이거 엄청 많이 나올 걸,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심으로 쪼개진 모든 삼각형은 다 이등변 삼각형이겠죠. 그쵸? 다 이등변 삼각형. 그래, 안 그래? 이거 다 쪼개진 세 덩어리가 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래서 나타나는 성질이 있어. 외심으로부터, 외심에서 각각의 변에 내린 수선은 변을 뭐 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근데 이건 무슨 성질이라고?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야. 그래서 외심 얘기가 추가되는 거고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얘들아, 외심의 위치죠. 이걸로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외심의 위치. 자, 예각, 둔각, 직각. 여러분 얘기해 줍시다. 예각, 예각 삼각형. 세 각이 모두 예각일 때, 그중 어느 하나가 직각일 때, 그중 어느 하나가 둔각일 때. 자,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가 다르죠. 예각 삼각형은 삼각형의 어디? 내부. 여기는 삼각형의 외부. 우리 다 같이. 요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자, 이게 뭐죠?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이야. 알았죠? 이게 포인트야. 여기서는 이게 활용됐어. 외심의 요 성질 때문에 요걸 낸 거야. 그러면 이거 그림 안 그리고는 몰라. 그림을 그려봐야 아, 출제자가 뭘 하라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2 짠 표시하고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외심은 BC 위에 있다. 자, A BC 위에 있고 그 좌표가 2,0이다. 그럼 잘 봐요. 2,0을 표시하는 거야. 2,0이 외심이야. 외심. 그러면 잘 봐.
빗변이 BC 위에 있고, 이 BC가 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BC에다가 이렇게 쓸까요? BC가 무슨 변? 빗변이 돼야 되는 거야, 빗변이. BC를 빗변이 되게끔 그림을 그려줘야 돼. 알았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외심의 성질이 아니고 원주각의 성질 잠깐 들어갈까요? 원주각? 자, 이렇게 그렸어. 지금 빗변 주점이니까 이렇게 대략 일단 한번 그려볼게. 알았지? 그럼 도대체 BC를 어떻게 잡아야 돼?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좀 약간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야 돼. 조금 더. 지금 이게 중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잡았어. 알았지? 이렇게 잡았어.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고, 여기가 BC가 돼야 되고, BC의 중점이 2,0이고, 그죠? 반원에 대한, 여기 보시면, 반원에 대한 원주각은 몇 도여야 돼? 90도여야 되니까, A가 직각이란 얘기야. 맞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출제자가 뭘 하라는지 파악하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적었다고 치고, 지우겠습니다.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 봐봐. AB제곱. 플러스 AC제곱. 의 값을 구해야 돼. 자, 그럼 봐봐. AB제곱.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구해야 돼. 자, 이걸 피타고라스만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 그럼 이 길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할 거야? 그죠? 물론 구할 수는 있어. 그치? 왜? 이게 뭐니까? 빗변이니까. 그죠? 요 두 점 사이 거리나 다 반지름으로 똑같겠죠? 그래서,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도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자, 1번.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인데, 이거 자체의 길이는 요거의 몇 배? 2배가 되더라, 이거지. 요즘 좌표가 아까 마이너스 1,2니까, 자, 반지름의 2배. BC의 제곱일 것이고, BC는 2배의 반지름일 것이고. 알았죠? 그래서 반지름 자체를 구해봅시다. 반지름은 얼마다? A, 이거 뭐라고 할까? AD라고 할까요? 알았죠? AD라고 할게. AD. 그러면 AD는 2에서 마이너스 1 빼고, 2에서 0을 빼고, 그러면 얘가 얼마야? 13인가요? 그래서 2 루트 13의 전체 제곱이니까 4 곱하기 13이죠. 그럼 4, 3, 12, 4, 1, 4, 52가 된단 말이죠, 일단은. 자, 이렇게 써도 되고, 이 문제는 이제 중선 정리를 쓰는 게 좋겠어, 선생님이. 파포스 정리. 그러면 바로 어떻게 가면 돼? A제곱, AB제곱, 플러스 AC제곱은 이게 중선이잖아, 중선. 그치? AC가 중선이니까 2배의 뭐야? AC의 제곱, 플러스 BD의 제곱이라고 해도 똑같이 나올 것이다. 한번 해보자. 2배 AC의 제곱. 아니, AC가 아니라 AD야. 미안. AD야. 선생님 잘못 쓴 거야. AD야. AD. 아까 반지름이 얼마였죠? 맞나요? 그죠? 26 곱하기 2니까 52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출제자는 이걸 쓰기로 했는데, 아직 개념 플러스형은 문제가 좀 어렵게는 못 나가니까 요걸로도 나오게 한 거야. 알았지? 근데 나중에는 이거 말고 이것만 쓰게 하는 문제가 얼마든지 복잡하게 출제가 되니까, 어떤 개념이 우리가 대놓고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그려보고 뭘 이용할지를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 공수2에서는.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그럼 파포스 정리에 관한 6-1, 6-2를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이거는. 6-1, 2는. 이거 같이 하고 잠깐 또 쉴게요. 자,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보조선 하나도 안 그리고 파포스 정리를 증명했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도 증명이 쉽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거. 자, 파포스 정리하고 다르죠? 그죠?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른 얘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증명을 해봐라.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 하는 방법만 쓸 테니까 여러분 그것만 적어둡시다. 자, D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중심 원점이라고 놓자고 그랬죠. 선생님처럼 이렇게 또 똑같이 놓는 거야. 이렇게 X축 요 그림에다가 알았지? Y축 이렇게 놓자고. 그럼 BD가 ECD래. 그러면 여기를 C,0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뭐라고 놓으면 돼요? 마이너스 2C,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치? 그 다음에 A는 모르니까 A, B. 그리고 좌변 쓰고 우변 쓰고 서로 같은 거 확인. 알았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AB 좌변이라고 쓸게요. 좌변. 자, AB의 제곱. 자, AB의 제곱. AB의 제곱 가볼까요? A 플러스 EC의 제곱. B의 제곱. 2배의 AC의 제곱. AC의 제곱. 자,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이게 좌변이야, 그치? 그다음 우변. 우변 써볼까요? 3배의 AD의 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CD의 제곱. CD. EC의 제곱. 실제로 계산해보면 똑같습니다. 알았죠? 어디? 아유, 괄호 했지. 미안. 괄호 빠졌어요. 이렇게. 괄호만 넣어주세요. 지금 괄호 순간 뺐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 계산하면 똑같아진다.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계산 결과를 외우는 게 아니고 혹시나 이런 게 등장하면 성립하는지 확인해봐라. 그럼 여기다 그냥 넣어가지고 확인하면 돼.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이것도 6-2번도 하는 요령만 알려줄게요. 6-2번도. 자, 이렇게 나왔어. 6-2번. 자, 그러면 혹시 이런 걸 증명하려면 선생님, 그치? 좌표 평면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을까요? 많은 방법들 중에서 자, 이렇게 놓으면 좋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알았지?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좌표 평면을 놓으면 일단 요 C점 있잖아. 여기다 X 쓰시고 Y 쓰고 C점을 C,0이라고 놓으시고. 알았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A점을요 A, B라고 놓을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요 D를 뭐라고 놔야 될지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 좀 해줘봐. D는 뭐라고 넣을까요? 그래? D는 뭐가 되죠? 이게 평행사변형이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 그치? 그렇죠. A 플러스 C라고 놓으면 되는 거야. 왜냐면 요 길이가 C거든. 그러니까 요 길이가 C일 테니까 A에다가 C를 더하면 A 플러스 C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어차피 이 점의 좌표는 얘하고 높이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B라고 이것만 놓으면 여기에 아무리 복잡한 식이 있어도 좌변, 우변 계산해서 같은 점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알지? 이게 오늘의 중심 포인트예요. 파포성은 그렇게 증명하는 거고 나중에 모의고사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굉장히 많이 나와.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끝내는데 자, 괜찮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우리 연습 문제에서 뒤에 어려운 거 좀 설명하고 다음 3분, 내분점 모임적으로 넘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 10분 가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연습 문제 어려운 건 내가 할게. 같이 할게.